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6짜리 선분 AB를 지름을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8이네요. 그 반원 위에 있는 호 BC 위에 AB 위에 C를 잡았다는 얘기 아니야? 반원 위에서 호 BC의 길이가 6파이가 되도록 하는 C를 잡았대.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나와버렸다 먼저, 맞죠? 짠, 얼마? 6파이. 그러면 우리는 요 그림 그릴 수 있겠다, 맞지? 중심가 나온다, 맞지? L은 어떻게 구해? R 세타. 그래서 세타는 뭐가 나오는 거임? 4분의 3파이가 나오겠네요. 뭐 대충 얼마야? 뭐 한 45도 곱하기 3이니까 한 135도쯤 되나? 135도다, 그지? 자, 그렇게 어쨌든 C를 잡았어.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이때 색칠한 부분, 저기 뭐 잘려있는 거. 이거를 밑으로 확장을 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야? 활골이지. 활골 넓이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겠지? 부채꼴에서 뭐 빼시면 됩니다. 삼각형 빼시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러 가자. 여기가 얼마예요? 4분의 8. 자, 그럼 뭐야?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가면 되겠죠? R제곱 세타에서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자. 밑변 높이 찾으러 가자. 자, 뭐가 나와요? 요거 8. 직각 삼각형에서 4분의 8. 뭐 하필이면 우연인가 일부러인가 직각 이등분 삼각형 나왔다, 그치? 요 길이 같아지고 그 길이가 얼마야? 4루트 2가 되겠네. 1대 1대 루트 2. 됐음? 끝.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끝. 계산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정리. 다음 614번. 정리부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도록 한다. 그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세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반을 풀었는지 주말반만 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중 하나만이라도 알면은 다른 두 개 다 구할 수 있지. 물론 뭐 세타의 범위가 나와야 부호까지도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오케이? 세타의 범위는 제일 처음에 주어져 있으니까 일사분면 또는 뭐 예각 뭐 또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는 뭐다? 주어져 있는 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탄젠트 세타든 한 놈을 찾아주세요잖아. 맞지? 그러면 뭔가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탄젠트 세타든 하나의 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걸 뭐 사인으로 갈래, 코사인으로 갈래, 탄젠트로 갈래? 라는 질문은 식마다, 문제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 맞지? 뭐겠냐? 뭘 해야 될까? 뭐 해야 편할까? 왜 나 한눈에 안 보이냐, 얘들아? 나 왜 안 보일까?
보통 이런 문제 일반적으로 코사인분의 사인을 쓰거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사인 코사인에 대한 얘기에서 뭔가 식을 간단하게 찾아오는 편이거든. 그래서 일단 아마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고쳐야 될 거야.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좀 고민 중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양변에, 아니, 뭐, 확실한가? 일단 더 쉬운 풀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내가 보는 건 코사인 제곱을 양변에 다 곱할래. 그런데, 첫 번째 요 놈에다가 곱할 때는 코사인 제곱을 곱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제곱 대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랑 똑같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지?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곱하면 1 플러스 사인만 남고 하나는 약분되면서 분모가 사라지죠.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식은 항해해야 되나? 그냥 코사인을 곱해. 그럼 남에는 코사인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죠? 우변은 코사인 제곱 세타야. 맞니?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과 플러스 사인 코사인 사라지면서 남는 게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만 남았지. 뭐야? 코사인 어디 갔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인 코사인만 남지. 2배. 그게 뭐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이항을 하면은 코사인 세타로 묶어줄 수 있지. 남아있는 게 얘는 코사인 세타.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그게 0이야. 근데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코사인은 어떤 거 나와? 0이 안 나오죠? 얘는 0이 될 수 없어. 저 주어진 세타의 범위에서는. 그럼 얘가 0. 다시 쓸까? 코사인 세타가 뭐다? 2 사인 세타. 그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 탄젠트가 되죠. 양변을 2로 나눠. 그러면 탄젠트가 나왔죠. 그러면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이거 했냐 안 했냐?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고 그럼 얘가 루트 5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찾아주면 되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이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니 안 했니?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 안 했어? 그럼 만약에 요 범위면 어쩔래? 근데 이러면 탄젠트가 말이 안 된다.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 요 범위면 어쩔래? 탄젠트가 2분의 1로 나왔지, 양수로. 그래도 똑같이 이거 써. 대신에 그 범위에서는 사인 세타가 얼마야? 코사인 세타랑. 일단은 루트 5분의 1이고 얘는 루트 5분의 2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예각의 범위였기 때문에 사인도 코사인도 이게 맞아. 알았지? 혹시 쓸 사람 지금 이걸로 써놓고 뭐 다시 지워줄게.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바꾼 문제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라고 하면 어디야? 3, 4분면이고 3, 4분면은 얼싸안고 탄젠트면 양수네. 둘 다 마이너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써도 돼. 중학교 풀이 이거 살려두세요. 알았죠? 버리지 말고. 끝. 그리고 범위는 다시 지울게. 원래대로 돌아갈게. 지금 문제는 둘 다 양수로 나오면 됩니다. 됐지용? 끝. 여기까지. 자, 일단은 애매하게 막 10초 돌아가고 5초 돌아가고의 그림도 궁금은 하지. 근데 일단은 뭐부터 해볼까? 반바퀴나 한 바퀴를 돌았을 때마다 어떤 그림들이 나올지를 예상을 해보자. 그 다음이 예상이 되잖아. 뭔가 반복될 것 같지 않아? 30과 60의 최소 공배수인 60마다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첫 번째 한 바퀴 돌았을 땐 좀 그림이 달라졌는데 두 바퀴째 도니까 같아지는 즉 120초가 되면 똑같은 그림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0초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출발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P도 Q도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겠어? 그냥 하얗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초 한 번은 할게. 30초가 지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해도 되나? 30초가 지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일단 큰 원을 움직이는 P지. P는 어떻게 됐을 거야? 한 바퀴 돌았겠지. 그지? 한 바퀴를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작은 원에 위에 움직이는 Q는 반 바퀴만 돌아서 여기까지 가 있을 거야. 맞지? 자, 어떻게 됐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자. 일단 15초가 흘렀을 때 P는 여기 도착해서 이거 전체가 노란색이 됐겠지. 그리고 Q가 여기까지 여기 90도라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만큼 노란색 됐겠지. 맞지? 그러고 나면 이제 P가 그 뒤를 따라오기 시작하지. 동시에 여기 도착하게 되겠지. 맞지? 도착하기 직전까지는 Q가 살짝 앞서 있었고 P가 닦으면서 다시 지나오고 있었을 거야. 그럼 30초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P가 지나가면서 여기도 색칠을 했을 거야. 지가 혼자. 여기도 원래 돼 있고 여기까지. 그지? 근데 Q가 지나오면서 노란색 색칠한 거를 P가 어때? 다시 닦으면서 지나오네?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서 P도 Q도 다 어디 도착해 있어? 여기, 여기. 맞나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30초를 가보자. 아니야. 30초구나. 30초가 되어보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정확하게는 60초로 갈까? 처음 시작부터 시간이니까. 그 다음의 30초를 보자. P는 Q보다 빠르지. 먼저 슝 앞서서 한 바퀴 빵 돌아볼 거예요. 어때? 바깥쪽 다 닦아버리지. 그럼 바깥쪽은 색칠 안 한다. 문제는 안쪽이야. P가 지나가면서 어때? 얘네는 노란색으로 색칠된 거를 지우고 여기를 색칠했겠지. 맞지? 그런데 Q가 어때? P보다 늦게 따라오잖아. 몇 바퀴 돌아? 반 바퀴. 여기를 색칠하면서 다시 지나가지 않을까? 어때? 한 바퀴, 두 바퀴, Q도 한 바퀴 돌았어. 뭔가 시간상으로는 주기 한 바퀴 돌았지. 끝났네?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30초를 또 보내보자. 이제는 P가 어디에 있고 Q가 어디 있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Q는 여기 있고요. P는 여기 있는 상태야. 알았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간다. 또 한 바퀴 돌려보자. 그런데 또 헷갈린다면 아까 처음에 15초를 한번 생각했던 것처럼 또 한 번 더 15초 생각해봐. 자, P가 반 바퀴를 도는 동안에 Q는 여기까지 오지. 맞죠? 그동안에 어떻게 했을 거야? P는 색칠을 하겠지. 맞죠? 그리고 안쪽은 지웠겠지. Q는 요만큼 지웠겠지. 여기 색칠되어 있는 상태겠지. 근데 이거는 90초가 아니라 얼마? 75초가 되었을 때 이 얘기고 한 번 더 15초 올라가 보자. 맞죠? 그럼 뭐야? P는 여기까지 오면서 P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P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를 또 색칠하겠지. 바깥에. 그 여기 바깥에는 여기도 색칠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안쪽만 다시 보자. 어때? 지금 현재 Q가 여기, P가 여기 있는 상황이었어. Q가 P보다는 앞서 있지. 그러면 가면서 다 지워버리면서 Q가 여기 도착할 거야. 맞나요? 근데 P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다시 뭐해? 다시 색칠하지 않을까? 이 상황이 되네. 어때? 아까랑 뒤집어졌지. 바깥은 똑같은데 안쪽이 뒤집어졌지. 그럼 예상이 되니? 뭐가? 120초일 때 어떨 것 같아? 깨끗.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을 거야. 얘랑 반대의 상황. 바깥은 똑같고. 알았나요? 그러면 120초마다 반복되는구나. 그러면 뭐야? 500초를 흘러갔다, 500초가 흘러갔다. 그럼 뭐 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은 480초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지. 남은 20초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20초는 어디 갔겠어? 뭐 요 사이 어딘가 있겠지. 뭐 P가 한 바퀴 돌아야 되지. 30초에. 그러면 20초면은 뭐 한 요즘 없겠지. 맞죠? 그 다음에 Q는 어디 있었냐? 지금 여기 있었니? 헷갈려. 0초에 30초니까 반바퀴 돌아서 여기 가는구나. 그러면 실제 여기는 여기 있겠지. 그때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서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끝.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야? 그냥 뭐라 해야 돼?
그냥 규칙성 판단 문제라고 해야 되나? IQ, EQ 테스트 문제 같은 느낌이지. 수학 문제랑 전혀 다르지. 마지막에 넓이를 구하는 것만 사실 부채꼴의 넓이 구하기 2분의 1 R제곱 세타고. 그지? 맞나요? 끝. 일단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아.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결국 P도 Q도 세워보면 되잖아. 몇 번 지나갔는지. 맞지? 일단 480초라고 생각해볼게. 마지막 20초는 빼고 아까 그 진짜 반복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30초마다 반복되는 P가 480초가 흘렀으면 몇 번 반복한 거야? 16번 반복한 거지. 그지? 전체를 딱 갖다 지웠다, 딱 갖다 지웠다, 딱 갖다 지웠다를 16번 반복하는 거야. 홀수였다면 바깥쪽은 색칠했을 거고 짝수니까 지워지는 게 맞지. 바깥쪽 색칠 안 하면 됩니다. 480조면. 안쪽을 한번 생각해봐. P는 똑같아. 16번 지우고 닦고를 반복할 거야. Q는 60초에 한 바퀴인데 480초니까 8번. 또 짝수번이지. 지 혼자 또 닦았다 지웠다 닦았다 지웠다 반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색칠 아무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420초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봐. 바깥쪽 영역은 P 혼자 결정하는 거야. 30초라는 주기를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오, 뭐야 이거? 13번 반복했지. 맞지? 30초마다 14번이구나. 14번 반복했지. 맞나요? 그 말은 짝수번이네? 색칠을 결론적으로는 안 했다는 얘기야. 안쪽을 생각해보자. P에 의한 거. 어때? 똑같이 14번 반복했겠지. Q는 60초마다 몇 번? 7번. 어때? 얘가 혼자 닦고 지우고 닦고 지우고 닦고 지우고 결론적으로는 짝수니까 지운 거를 얘가 다시 닦고 지우고 하다가 홀수니까 결국은 색칠되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맞죠? 이거는 이제 눈으로 그림으로 살펴본 거고 이거는 좀 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 거고 어쨌든 근데 규칙 잡히긴 해. 아무튼 알겠죠? 그러면은 아까 480초 해봤지? 거기다가 20초가 흘렀을 때 그 20초 만에 어떻게 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한 번만 딱 생각하면 끝난다라는 말은 똑같아. 아무튼 됐나요? 넓이 구하는 거는 이번 단원이고 그 전까지는 몰라. IQ 테스트라고 하자. IQ 테스트 문제. 알았죠? 자, 626번 했네. 끝났다. 가자. 너네 이거 했냐? 627번 맞게 잘 했냐? 이거 딱 보자마자 사실 답은 뭐요? 0 나와야 돼. 그지?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내용 시작하자. 뭐야? 코사인들에 대한 얘기야. 코사인 세트의 의미가 뭐야, 윤채야? 자,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뭐야? 세트 항판 해줬을 때 동경의 길이분의 x제표. 의미가 뭐야? 라는 질문은 뭐야? 앞에 1이 곱해졌고 그 1이 뭐다? 동경의 길이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길이가 1인 동경이 세타만큼 해제했을 때 생기는 끝점의 x좌표입니다. 그럼 지금 전부 다 앞에 1111 곱해져 있으면 세타야 동경 끝점의 x좌표들을 더함. 얘들의 x좌표 쌓다 더해봐. 당연히 뭐야? 여기까지. 당연히 0 아니야? 끝.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부터 해주세요. 이제 무엇을 하러 갈 거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녀석들의 그래프 그려보려고.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은 뭐도 해? 우리 유량수, 무리함수 했을 때 보면 막 특징도 찾고 정의역도 찾고 거기서 바로 그래프 그리자마자 최대 최소도 찾고 또 필요하다면 삼각 방정식 삼각이래. 지수 방정식 부등식도 풀러 갔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러 갔었잖아.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똑같아. 근데 잠깐만. 내가 이거 꺼버려 가지고 너네 책 잠깐만 보자. 방정식 부등식이 같이 있는지 다음 단원이 있는지. 같이 있으면 할 얘기 진짜 많아지고. 같이 있다. 할 거 진짜 많네요. 야씨 3시간 수업하는 거 아니냐? 자, 아무튼 간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부터 볼 건데 자, 오늘 할 얘기 좀 많습니다. 쓸 거 많아요. 칠판 아마 2판 정도 썼다 지웠다 할 거야. 삼각함수의 그래프.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y는 sin x. 자,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뭐 배운 사람들은 뭐 기억은 하려나?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 나는 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줄게. 물론 왜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가려운데 긁어주는 정도. 그래서 썼다가 나는 저기다 그래프만 다시 그릴 거예요. 여기다 한 다음에. 일단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이때도 똑같아. 이 녀석의 의미가 뭐야? 연아야, 이 녀석의 의미가 뭐야? 그냥 sin x의 의미가 뭐야? 방금 아까 코사인 10세 하면서 했는데 코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였어? 그렇지. 길이가 1인 동경이 얼마만큼 해제했어? 아까 코사인 세타면. 세타.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지. 그때 그 끝점, 요 길이가 1이라고 잡았을 때 그 끝점. 끝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코사인 세타지. 얘는 얼마만큼 회전했어? 회전한 것부터 다르잖아. x만큼 회전했을 때 생기는 그 끝점에 y좌표를 y좌표로 갖는다.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길이가 1인 동경이 나타내는 도형 원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돌아간 각을 x라고 잡았을 때 요 놈의 y좌표를 읽어주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여기를 x라고 잡아볼 거야. 뭐 각 x 맞죠? 여기다 x를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때 이걸 표현할 방법이 사실은 좀 애매해. 오케이? 그래서 저 x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뭔 작업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0인 것까지는 알거든, 각이. 여기 0과 2분의 파이가 있으면은 그냥 똑같은 간격만큼 끊어주는 식으로 뭐 대충 한 5개든 6개든, 나는 일단 6개 할게. 5개든 6개든 4개든 좀 더 촘촘하게 해서 한 8개 가든 10개 가든 그런 식으로 좀 같은 간격, 같은 각을 가지고 쪼갰다고 쳐봐. 여기에 따다다다다닥 똑같은 간격을 찍혀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 이 y좌표를 보자. 어때?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2분의 파이 90도가 되는 순간에 y좌표가 얼마? 1로 찍혀버리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그래프, 즉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처음에 y좌표가 좀 팍 증가했다가 나중에는 이만큼 증가하지. 어때? 처음에 좀 증가량이 크다가 나중에 점점 완만해지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너무 오버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자. 아니야. 너무 더 오버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자. 그냥 둥그렇게 하자. 자, 그러면 2분의 파이를 벗어나서 어디? 파이가 되면 어떨까? 90도를 벗어나서 다시 각이 같은 간격으로 돌아가는 동안의 y좌표는 1부터 0까지 감소하지. 근데 감소하는 간격이 처음에 좀 느리다가 확 감소하겠네. 그걸 여기다가 처음에 좀 천천히 감소하다가 확 감소하는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파이를 벗어나서 또 180도 넘어가면 어때? 감소하네? 처음엔 좀 빨리 감소, 끝에는 천천히 감소. y좌표. 맞지요? 에이, 이만큼 가자. 그 다음 이만큼. 어디? 2파이. 그럼 2파이가 되면 어때? 한 바퀴 돌았지. 아까 그 와이퍼 닦는 것처럼 다시 반복하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야. 알았나요? 어떤 원리로 그려졌는지는 알겠지. 자, 그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결론이 중요하다. 자, 특징들은 내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정리해주겠지만 너희들이 그릴 때는 이미 특징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특징을 살려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래서 지금 당장 뭐부터? 어휴 더워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머릿속에 때려 박아 놓으세요. 알았죠? 지금 나는 일단 먼저 그려놓고 설명을 해줄게. 자, 사인 코사인의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이 사각형이야. 실제로 사각형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사각형을 있다라는 가정으로 투명 사각형을 눈으로만 그려서 따라 그려봐. 자, 어쨌든 어떻게 생겼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때 이쪽을 돌아가는 거나 이쪽을 돌아가는 거나 이쪽을 돌아가는 거나 이쪽을 돌아가는 거에서 y좌표의 변화는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 이게 되고 이거를 뒤집으면 이게 되고 이걸 뒤집으면 이게 되고 왔다 갔다. 똑같은 곡선들이 여기 그려져 있고 저기 그려져 있고 회전돼 있고 대칭돼 있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파이마다 한 번 더 뭐 한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때 여기가 2파이, 한 바퀴를 나타내는 2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로. 그러면 방금 내가 똑같은 곡선이야 라는 그 말 때문에 너희들은 사인은 대칭이라는 특징,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가지 대칭성이 있다. 점 대칭, 선 대칭. 근데 어떤 점들? 요런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면은 일치하는 거야. 요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동 시키면 같아지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도, 즉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 대칭인 점이. 어떤 점들마다마다 대칭이야? 0,0, 파이, 0, 2파이, 0, 3파이, 0, 4파이, 0, n파이, 0들마다마다 다 대칭이야. 두 번째, 선. 어떤 선? 데칼코마니. 접어봐. 일치하는 거. 뭐야? 이놈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연장을 하면 여기 또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이놈에 대해서 대칭이고 요놈에 대해서도 대칭이잖아. 전부 다 뭐야? x는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홀수파이. 단 n은 정수. 오케이? 오케이? 끝. 그 다음 두 번째. 윤지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면. 보이냐? 내 손바닥 보여? 아, 오케이. 두 번째 또 중요한 성질. 뭐? 주기성. 주기성. 뭔가 우리가 공수 원투 하면서 우리 반 배웠지. 뭐?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 배웠었지. 뭐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기성이 뭐야?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주기가 얼마예요? 아까 말했던 거 2파이. 한 바퀴마다 반복되네. 주기는 얼마다? 2파이다. 오늘은 이 주기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할 게 하나가 있다.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그거는 아마 쉬었다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다? 그 중에서 좀 독특한 점이나 선이 하나가 있어. 자, 어떤 점 혹은 어떤 선이 좀 독특할까? 한 칸 올려도 되겠다. 어떤 점 또는 어떤 선이 독특할까? 요 대칭을 나타내는 점이나 선 중에 0,0. 다른 말로 원점.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잖아. 그거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생겨요. 알았어? 뭐 우함수, 기함수 들었었던 사람들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기함수다, 기함수. 자, 이번에는 어떤 함수 그려볼까?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똑같아. 코사인 x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하면 항상 코사인 앞에 붙은 개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 1부터 자다. 길이가 있는 동경에 대해서. x만큼 회전했을 때 생기는 끝점에 x좌표를 보면 돼. 뭐? 똑같이 가봐. 요 x좌표들을 y좌표로 가져주면 돼. 그래서 원래는 이 밑에다가 y축, x축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어떻게? 요 놈의 x좌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y좌표를 사용하고 여기 x좌표를 가지고 와서 여기 x좌표를 x좌표를 가지고 와서 y좌표를 사용하면 돼. 그러면 아무것도 회전 안 했을 때 x좌표는 얼마야? 1이잖아. 여기가 1이야. 눕혀서 보면 여기가 y고 여기가 지금 x의 상황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반바퀴를 돌아가니까 어때? 2분의 파이가 되지. 그때 x좌표는 얼마야? x좌표 얼마야? 0이잖아. 맞죠?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x좌표 0이잖아. 0까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떨어져? 처음에는 x좌표가 천천히 1에서부터 천천히 감소하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감소시켰잖아. 감소량이 늘어나지. 그래서 이렇게 급해지고 여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는 다시 세워서 보고 있는 거야. 결론.
y는 코사인 x. 결론.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도 가상의 사각형을 나타내는 선들이 좀 있으면 좋다. 도움된다.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1에서부터 0 찍고 0에서부터 x좌표만 봐. 이 x좌표만 봐. 1에서 0 찍고 0에서 마이너스 1 찍고 마이너스 1에서 0 찍고 0에서 1 찍잖아. 1, 0, 마이너스 1, 0, 1. 됐나요? 끝.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1에서부터 재출발. 알았음? 끝. 그리고 x좌표 또한 1과 마이너스 1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코사인의 범위가 항상 마일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비슷한 그림이잖아. 그래서 뭐 해? 비슷한 특징이 나오겠지. 대칭성. 역시 점, 선. 어떤 점들마다마다 이런 점들이 여기 마다마다 있네. 아, 2분의 홀수 파이 콤마 0들 마다마다 됐지. 그리고 y는 파이, x는 파이. x는 파이, x는 0, x는 2파이들 마다마다. x는 n파이들 마다마다 됐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반복되죠. 주기성을 가지죠. 주기성. 주기는 얼마다? 2파이다. 한 바퀴. 그 다음에 기울기. 띠용. 기울기를 미쳤나봐. 독특한 특징. 어떤 특징? 독특한 선. x는 0. 다른 말로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거야. 경위역, 치역 뭐 요딴 설명은 없습니다. 뭐 공역이나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거는 사실 그래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쓰기진 않을게요. 정의역의 실수 전체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 다음. 이제 유구 탄젠트 하나 남았죠.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줄기함수 얘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너네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 중학교 상학비 중2냐 중3이냐? 3이지. 1학기. 2학기가 막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런 거고. 아닌가? 상학비 사인 코사인도 2학기인가? 내가 중등 수학을 잘 몰라서. 몰라. 어쨌든 중학교 때 배운 거. 2학년 또는 3학년 때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생각해봐. 그 중에 이런 문제 있지 않았어? 그 부채꼴을 하나 주고 이건 안 써도 돼. 응? 좀 이상하지? 부채꼴 하나 주고 O, A, B 라고 주고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아니야. 직가삼각형이야. 부채꼴이 아니라 직가삼각형인 것 같아.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래. 이 길이를 1로 주고 나서 여기를 OAB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 자, 사인 세타가 뭐예요? OA분의 미쳤나봐. OB분의 AB. 근데 OB가 1이랬네. AB. 이런 문제 있지 않았어?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OB분의 OA. 근데 OB가 1이니까 그냥 OA. 근데 탄젠트 세타는 무조건 뭐였어? OA분의 AB잖아. 맞죠? OA도 길이가 1이 아니고 AB도 1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지. 대신에 뭘 만들었었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만들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러면서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H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아주면 얘는 OH분의 CH예요 라고 하면서 OH가 1이기 때문에 CH랑 같아져요도 기억나냐?
이게 탄젠트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인데, 표현이라고 하는 거다. 아무튼 비슷해. 탄젠트 x의 의미가 뭐야? 정의가 뭐야? 동료의 길이가 뭐든 상관이 없어. 뭐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x좌표분의 y좌표잖아. 그지? 그럼 원위를 돌아다닌다고 치면 아까처럼 저두개 그릴 때처럼 요런 점들마다마다 다 뭐가 바뀌어? x좌표, y좌표 둘 다 바뀌지. 근데 아까처럼 y좌표, x좌표 해야 뭔가 그림을 그리기 용이하지.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뭐냐면은 요쪽이야. 요쪽 보조선을 잡아. 잘 봐. 요만큼 회전했을 때 요 녀석의 기울기 혹은 이거분의 이거를 우리는 이 x라고 해야 되지. 탄젠트 x라고 부를 건데 이걸로는 표현하기 힘드니까 연장을 해서 우리는 이 녀석의 y좌표를 보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쪼개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부 다 뭐가 필요해? 연장선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탄젠트 그려지냐? 일단 여기서는 y좌표가 0이니까 원점을 찍히겠지. 그러다가 여기 y좌표들이 곧 여기 y좌표를 사용하면 되는데 어때? 처음엔 좀 천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 팍팍팍팍 증가하지. 슝 90도가 될 때까지. 근데 90도를 넘어가면 어때? 넘어가 버렸지. 와씨 그럼 어디로 가요? 오히려 이 기울기랑 동일한 이쪽 기울기로 가는 거예요. 저쪽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속도는 점점 느려질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반바퀴 파이라는 각 180도죠. 180도를 벗어나면 어때? 다시 여긴데 기울기는 둘이 동일하지 않냐? 얘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게 탄젠트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다. 알았니? 어쨌든 슉 증가하다가 2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되고 여기서 다시 슉 파이. 그리고 파이가 되면은 다시 한번 슉 2분의 3파이 다시 한번 슉 2파이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야. 이게 탄젠트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뭐 말할? 자, 그럼 여기서도 대칭성이 있나? 네, 있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우리 도형에 이동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설명했었던 건데 너네 점대칭이랑 선대칭이 뭔지 알지? 선대칭은 쉽지.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접으면 일치합니다. 데칼코마니예요. 이게 선대칭이잖아. 점대칭은 뭔지 아냐? 그 점을 기준으로 180도만큼 회전시켰더니 원래 거랑 일치해요가 점대칭이야. 180도 회전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네가 점대칭인 걸 바로 봤던 이유가 요 그림이 180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돼. 얘가 180도 회전시키면 다시 일로 간다고. 알았어? 그거를 점대칭이라고 보면 편하다. 알았지? 얘 점대칭 있어 없어? 무수히 많죠? 어때? 점대칭 2분의 정수 파이 콤마 0들마다 다 대칭인 거야. 알았냐? 그런데 접었다고 해서 일치하는 거는 없지. 왜냐면 방향이 전부 다 일로 가고 있잖아. 한쪽은 일로 가고 한쪽은 일로 가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야 뭔가 대칭이라도 해보지. 다 이쪽으로 뻗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선대칭이니? 맞죠? 그래서 선대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주기성. 아까 했던 얘기예요. 얼마마다 반복돼? 반바퀴마다. 사인, 코사인은 y좌표, x좌표라서 한 바퀴를 돌아야 완성이 되지만 기울기는 1사분면과 3사분면 동일하거든. 2사분면과 4사분면 동일하거든. 그래서 반바퀴마다 똑같은 게 반복된다. 그 다음 마지막 그 중에서 독특한 대칭. 무슨 대칭? 원점이지 뭐. 다른 말로 기함수. 탄젠트라는 함수 자체가 기함수. 됐죠? 끝. 잠깐 쉬었다가 이 주기에 대한 얘기, 대칭성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하고 그래프에 대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진행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사실 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실 너네 했던 거임. 뭐?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다음 중 옳은 것은? 그 다음 중 옳은 것은 얘네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 물어보는 것들 중에 두 번 이거 말고 지우고 저쪽에다가 내가 하나 더 쓸 그런 녀석도 있겠지만 이런 녀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필요한 거 왜? 기억이 죽이는 파이다라고 한글로 주겠니? 아닐 수 있지.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의 원점 대칭이다라는 한글로 주겠냐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 녀석을 표현하는 방식. 싹 다시 한번 정리하자. 첫 번째, 우함수. 우함수라는 거는 뭐였죠? 이름을 기억하자가 아니라 특징을 기억하자. 무슨 대칭? 우와이축 대칭. 아, 뭐 아파. Y축 대칭. 그리고 그 녀석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거. 했던 거니까 이유까지는 설명할게요. 기억에 이게 들어간다고. 알았어요? 기억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네. Y축. 아무튼. 두 번째, 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fx랑 f-x를 비교할 때 어떻다? 부호가 반대다. 앞에 마이너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 대칭꼴 함수. 그때 예를 들어서 식을 먼저 쓰자. f a-x랑 f a 플러스 x가 같다. 이게 뭐다? x는 a에 대한 대칭. 자, 그리고 1학년 때는 내가 심화 유형이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거. 여기서 바로 갈게요. 자, 이 둘이가 같으면 뭐다? x는 a에 대한 대칭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뭐다? 점 a, 0에 대한 대칭으로 바뀌는 거. 한번 들었던 기억나나? 그 다음에 주기함수. 뭐다? fx랑 f x 플러스 a가 같다. 자, 요 녀석에 대한 설명 옆에다가 조금 확장을 할게요. 지난번이랑 좀 다를 거야. 자, 저기 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좀 지워도 되나? 자, 간다. 어...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주기라는 놈에 대한 정확한 용어 여기다 해도 되겠다. 얘들아, 주기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주기, 반복되는 단위. 알았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 주기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반복되는 그냥 단위가 아니야. 최소의 단위야. 이게 왜 붙냐면 아까 사인에다가 코사인에다가 내가 뭐 붙여놨어? 주기가 2파이, 주기가 2파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라고 해줬죠. 사인 곡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좀 천천히 그릴게. 자, 여기가 2파이였지. 4파이, 6파이, 8파이 맞나요? 그 요 곡선이 반복된다. 계속 반복된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봐도 되지 않아? 이 곡선이 반복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잖아. 자, 사인 곡선에 대해서
한글로 2파이마다 반복됩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에요. 4파이마다 반복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뭐 여기다 표현을 하기는 너무 길어져서 안 할 건데 6파이마다 반복된다, 8파이마다 반복된다.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단어는 얘라고. 그럼 요 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보자. 뭐야? A마다 반복된다지. 그 A가, 여기에 나와 있는 A가 제일 작은 건지 아닌지 알아? 아니거든. 그래서 자, 간다. 이 녀석을 보고 A마다 반복됩니다라고 읽으면 맞아요. 근데 주기가 A입니다라고 읽으면 원래는 틀려요. 근데 우리가 수학학에서는 그렇게 써왔어. 그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 왜 공통수학2지. 공수2에서는 왜 주기가 A입니다라고 읽었었냐면 그땐 주기를 안 물어봐서 그래. 근데 이제는 주기가 2파이다, 주기가 3파이다 물어본단 말이야. 참거지. 그래서 주기의 정확한 뜻을 살려야 되는 과목, 지금 현재 배우는 대수 유일합니다. 알았죠? 그 외 나머지 모든 과목들에서는 주기 안 물어볼 거라서 상관이 없어. 미적분 1 넘어가면 또 주기함수 또 나와. 근데 그때는 반복되는 특징을 살려서 연산을 하는 게 목적이지 주기가 얼마인지를 구하진 않을 거야. 공수2에서도 그래 왔었고. 알았죠? 근데 대수는 역시 연산형 문제 있지. 반복성을 살리는 문제도 있지. 그때는 사실 주기가 얼마다라고 안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오케이? A마다 반복됩니다라고 읽든 주기가 A입니다라고 읽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주기를 물어본단 말이야, 무조건.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 게 필요한 거다, 지금은. 이 삼각함수 단어에서는. 어머! 알았죠?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할게. 그럼 만약에 이걸 보고 주기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뭐라고 읽어줘? n분의 a입니다 라고 읽어주는 거야. 단 n은 정수, 그리고 n분의 a는 보통 양수로 씁니다. 양수. 알았죠? 만약에 a가 음수면 n은 음수가 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요거. 근데 요거를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a의 약수라는 말은 아니야. a가 3이라고 쳤을 때 1 주기가 될 수 있지. 3 주기가 될 수 있지. 근데 2분의 3도 주기가 될 수 있고 5분의 3도 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a가 다 주기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n분의 a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저 n분의 a가 딱 떨어져서 a의 약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분수꼴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주기가 2분의 1일 수도 있지. 알았죠? 주기는 정수라는 법은 없거든. 자,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이거 지워도 되지? 어디로 넘어간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여태까지 삼각함수를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상태로만 뒀잖아. 이차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x제곱만 다룬 건 아니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다루지. 그것처럼 삼각함수 또한 y는 a, 일단은 하나의 예시 사인으로만 설명할게. b래. 코사인도 탄젠트도 비슷하다. 자, 여기 c는 사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인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거야. 근데 나는 C에 대한 설명은 딱히 안 해요. 오케이? 그냥 숨겨놓는다고 하면 그렇고, 그냥 말로만 끝내지 뭔가 이놈의 의미를 찾아가진 않아.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해둔 거다. 실제로 이것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다. 알았지? 자, 그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함께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요런 곡선이 있다고 치자. 알았지? 자, 일단 요 녀석의 그래프를 읽어주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뭔가 해적어야 된다. 그래프의 특징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식을 만들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 또는 식을 보면서 그래프 그릴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순서인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냐면 x축부터 그려주세요. y축 아니고요. 좌표평면 아니고요. x축만 딱 그려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뭔가를 해줄 건데, 자, 그 녀석에 대해서 일단 사인은 이거잖아.
방금 그려봤잖아. 뭐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되겠지. 그런데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그래도 결국엔 뭐야? 요 놈에 대해서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겠지. 그때 요 놈을 나는 진동 중심이라고 부를게. 이건 언제 바뀌어? 옆으로는 아무리 움직여도 안 바뀌어. 위아래로 움직일 때만 바뀌어. 즉, 요 C가 바로 진동 중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진동 중심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진폭 확인이라고 할게요. 물리 배운 사람들은 공통과학에도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쨌든 물리 배운 사람들은 파동을 배우지. 파동 혹시 여기 나오냐? 공통과학에? 어머? 나오냐? 안 나오지. 파동. 훔쳐. 이거 버려야 돼. 응? 진폭이 뭘 말하냐면 있잖아. 말 그대로 진동하는 폭. 근데 진폭은 이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진폭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진폭을 결정하는 게 누굴까 얘들아? 이게 y는 sin x라고 생각해봐. 저 진폭을 바꾸는 게 누구야? 모든 y좌표 2배 만들기. 점프. 점프. 오케이? 진폭을 보겠다는 얘기는 누굴 보겠다? A를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정확하게는 진폭은 A가 아니라 절대값 A예요.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알았죠? 이 잘 안 보이지? 너무 작게 썼지. 절대값 A다. 알았지? 그냥 확인만 하라고 눈으로. 아, 2배 하면 되는구나. 3배 하면 되는구나. 여기까지를 나타내보자. 저 그림. 어디? X축에 위에 1이라는 곳에 진동 중심이 있고 진폭은 2. 그럼 위로도 이만큼 아래로도 이만큼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과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뭐라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녀석을 나는 말로만 설명할게. 바로 뭐 찾았어? 최대값, 최소값 찾은 거야.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책에 보면 막 최대값을 A 플러스 C, 최소값을 C 마이너스 A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되지. 알았죠? 최대값, 최소값 나온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자? 진폭을 확인을 한다는 거는 결국 최대 3까지 올라가세요. 최소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세요를 표현을 해두려고. 이 빨간 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은 네 번째 개형을 그립니다. 자, 여기서 개형 그리기의 그 개형은 계략적인 형태를 말하는 건데, 대략적인 형태를 말하는 건데, 사인이면 사인을 그리고 코사인은 코사인을 그리면 돼. 사인이 뭐요? 진동 중심에서 출발해서 위로 하나 찍고 아래로 찍고 올라오는 거잖아. 만약에 마이너스이면은 내려가는 거 먼저 해주면 되는 거고. 그거 주기 하나짜리 딱 하나짜리 하나 그려보라고. 알았죠? 그 뒤에 반복되는 거는 마지막에 더 연장하면 되니까. 기본적인 거 딱 하나 그리세요. 개형.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단계로 가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주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점들, 포인트들, 중요한 점들을 표시를 합니다. 원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건데 원점을 진짜 아무렇게나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점,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점이라든 또는 그래프가 지난다고 해서 x 절편 같은 거 아무렇게나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 다 찾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찾는 거지. 못 찾는 값들이 더 많거든. x 절편 모든 거 못 찾아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 주기를 결정해보자. 자, 얘들아 한번 고민해봐. 얘가 그래프가 반복되지. 얼마마다 반복돼? 2파이마다 반복되지. 사인이 뭘 나타내? 그 안에 각의 y좌표를 나타내지. 이 안에 뭐 들어간다고? 각.
그지?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가는 동안에 반복이 되지. 자, 이놈이 뭘까? 그냥 사인 안에 들어가는 걸 각이라고 읽으면 그냥 각이 2배. 뭐? 2배만큼 빨리 돈다고. 그러니까 요 놈이 0부터 2파이까지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는 x값은 그대로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여기서 x값은 0부터 파이까지잖아. 그러니까 절반의 시간 동안 한 바퀴 돌아버린다 이 얘기야. 그러면 x의 개수의 의미가 뭘까? x의 개수 b의 의미는 각이 회전하는 속도가 몇 배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속도가 바뀌면 결국 한 바퀴라는 똑같은 거리를 도는 뭐가 바뀌어?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기야. 그래서 주기는 원래 사인은 2파이고 코사인도 2파이겠지만 탄젠트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주기라고 부를게요. 원래 주기를 b배만큼 짧게 즉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b도 음수일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일단 절대값 b로 붙이기는 할게. 근데 웬만하면 b는 양수다. 알았지? 괜히 막 사인 안에 마이너스 3x를 넣는 이런 문제 잘 없을 거라고. 이런 잘 없을 거야. 자, 아무튼 끝. x의 개수가 무엇을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시간에 해당하는 주기가 줄어든다고 보면 돼. 자, 주기 확인하자. 얼마야? 원래 주기 사인 거 2파이. 근데 x의 개수 2로 나눠주면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파이로 생각하면 돼. 아직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요 포인트.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쉬워. 사인 안에 들어간 게 0이 되도록 하는 x 찾아주면 돼. 지금은 0이지.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만약에 이 문제가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어 있으면은 얘가 0 되는 x 얼마?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하면 돼.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뭘 그려놨겠어 이 문제. 만약에 이거 그림을 그렸다면 또 진동 중심 1을 표현을 해놓고 진폭 2를 이용해서 3까지 가자 마이너스 1까지 가자 해놓고 사인 곡선 하나 그려놓고 코사인 할 걸 그랬네 여기서는. 그리고 주기를 간격을 뭐 x의 개수니까 파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다음에 아까 생각만 해놓은 다음에 주요 포인트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6분의 5파이지 뭐. 간격이 파이니까 이렇게 찍으면 된다고. 근데 학교에서는 보통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아, 원래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옮긴 거다 그치?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오히려 헷갈려. 삼각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져. 마지막에 읽어줄 때는 평행이동으로 읽어주면 되지만 또는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느니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a를 구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읽을 줄만 알면 되지. 그래프 그릴 때는 그렇게 그리지 마세요. 그냥 시작점을 그린다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알았니?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제 0을 표현을 하면 돼. 뭐? 마지막 단계 y축 그려주면 돼. 그럼 여기는 쉽지. 당연히 0이 y축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음수보다는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가 어디야? 자, 전체 간격이 파이. 그럼 절반의 간격은 2분의 파이. 요만큼의 간격은 4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어디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해봐. 마이너스 6분의 2파이에, 마이너스 12분의 2파이에서 12분의 3파이를 더해봐. 12분의 파이지? 여기가 양수 12분의 파이? 좀 가깝게 있겠네. 그리면 돼. 그럼 여기 어딘데요? 얼만데요? 모른다고. 오케이? 못 찍어. Y좌편 안 물어봐. X좌편 안 물어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위로 볼록한 요점, 아래로 볼록한 요점, 곡선이 시작되는 점, 이런 점들이 주요 포인트들이다. 알았지용? 끝. 요렇게 그려주시면 사인 곡선은 완벽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특징을 물어본다던가 그래프를 그려보라던가 잘 없겠지만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완성한다던가 할 때 이런 방식대로 찾아주면 돼.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내용 다 끝났어.
사실.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났다. 난 초록 색깔 아까 그거 함수 표현 있잖아. 거기서 시간을 한참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했더라고, 우리 반은.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빨리 끝낼 것 같아요. 그냥 8시에 딱 끝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책 좀 보자. 그렇지. 방정식, 부등식만 하면 되지. 아니야. 취소. 빨리 못 끝낼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프. 그냥 찐 그래프 그려보세요. 다음 그래프를 보고 답하세요까지는 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엄청난 얘기 2가지가 남았는데 이거 오늘 끝낼까 말까? 너네 머리 터지겠지? 응. 그냥 진도를 여기서 끊고 책은 조금 못 나간 상태로 문제 풀고 마치자. 알았지? 나 그 밑에 저 밑에 방정식 부등식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위에 저거 있네. 여러 가지 뭐 값 나온 거 있지. 막 EM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하면서 나온 거 있지. 그거 설명하려면 진짜 한참 걸려. 다음 시간에 그거 2개 할게요. 알았죠? 우리가 화토반 다음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늘은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뭐 최대 최소까지는 나간다 대신에. 알았죠? 최대 최소 중에 뭐 치환형까지는 있을 수 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은 정리부터 하시고 잠깐 책 좀 빌릴게. 다 된 사람들은 내가 써주는 문제, 번호 써주는 문제들 번호만 한번, 아니 문제만 몇 개만 풀어보고 맞춰볼까요? 자, 갑니다. 몇 개 안 되겠다? 아,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704번은 풀어는 보자. 근데 이거는 설명 필요할 거야.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여기까지 푸시면 끝이에요, 오늘. 그 다음 거는 다음 시간 얘기야. 유형 8번, 707번까지가 숙제네. 673707. 673707. 그래서 한번 문제 볼까? 주기를 P라고 할 때 FP를 구하시오. 너네가 오늘 뭐 배웠어? 주기 구하는 방식 배웠지? 그래서 이 문제를 주기를 구하라는 얘기구나로 이해하는 순간 이 문제 틀립니다. 주기 못 구해. 그냥 사인 하나만 있었거나 코사인 하나만 있었거나 또는 뭔가 식으로 주어지기는 했는데 그게 사인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던가. 그러면 주기를 구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673번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주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P인데 만약에 우리한테 FP를 구하시오라면은 F0나 똑같겠지. F0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주기가 3이잖아. 그럼 F0이랑 F3이랑 F6이랑 F9랑 다 똑같아.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F0을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목적은 이건데, 오케이?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잘 푼다 너네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주기를 구해보라고 해서 했든 내가 구했든 어쨌든 주기가 예를 들어서 4인 함수가 있다고 치자. F128을 127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너네 잘한다고. 쭉 내려와. 그러니까 함수 fx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주어졌어. 구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든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잘 나와 있어.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줄이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103까지 올 거야. F3을 구해야지 라고 해서 답을 낼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이 문제만 너희들이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문제의 목적은 얘랑 똑같은데 있잖아. 너네들이 착각하는 거지. P를 구해야 된다.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다음. 실제로는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겠네. 아마 안 틀리겠지.
676번 가보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귤이나 사인의 30 얼마예요? 땡! 틀렸습니다. 자, 사인의 30 얼마야? 2분의 1 아니에요. 못 구해요. 왜요? 30도가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일단 각에 대한 얘기부터 처리하자. 사인 1과 코사인 1과 탄젠트의 1을 볼 건데 여기에 1에다가 지금 너네 거 보면 F1 뭐 G1 이렇게 돼 있지. 도가 붙었니 안 붙었니? 함수 fx를 표현할 때 sin x 도라고 했니 안 했니? 아무것도 없잖아. 도라는 단위 자체가 없잖아. 라디안이란 얘기야. 단위가 생략되는 거는 라디안이거든. 그러면 sin 1과 cos 1과 탄젠트 1의 그 1은 기억나? 60도 근처를 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보세요? 자, 사인, 코사인 한번 봐봐. 둘이 같아지는 순간 발생하지. 오늘 그래프 그렸으니까 배웠으니까 그래프로 설명할게. 원래 이 문제의 원래 풀이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자, 같아지는 곳이 어디요? 45도죠. 맞지? 60도는 1은 60도보다 조금 작지. 어쨌든 60도는 3분의 8보다 당연히 조금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면은 누가 커? 사인이 크죠? 그런데 탄젠트는 얘들아, 탄젠트는 사실 사인 코사인에다가 겹쳐 그리기는 쉽지 않은데 확실한 거는 탄젠트는 이미 45도일 때 y좌표 1을 찍어.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지? 누가 봐도 탄젠트가 제일 큽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식 하나만 얘기하자. 자, 사인과 코사인은 탄젠트. 사인과 탄젠트는 하나 이렇게 생겨, 하나 이렇게 생기지. 그 두 개 겹쳐 그리면은 어떻게 될까? 자, 1번 사인 탄젠트, 2번 사인 탄젠트. 뭘까? 뭐 찍는 거밖에 없으니까 바로 답해줄게. 2번이다. 크로스 안 됩니다. 처음부터 탄젠트가 무조건 커. 알겠니? 처음부터 무조건 탄젠트가 커. 왜? 그거 원리 생각하면 편해. 잘 봐. 아까 그거 아주 작은 그걸 너무 작게 하면 너네 구분이 안 되니까 적당하게 가볼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사인은 요놈의 y좌표가 탄젠트는 요놈의 y좌표. 무조건 탄젠트가 커. 알겠죠? 무조건 탄젠트가 큽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둘은 절대로 크로스 안 됨. 만약에 나중에라도 겹쳐 그릴 일이 있다면은 참고하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끝.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아이씨, 크로스 된 거 같네. 아무튼. 알았음? 그래서 만약에 1도를 물어봤었어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대답을 할 수 있다. 누가 커? 코사인, 탄젠트, 사인. 알았지? 1도를 물어봤었어도. 됐죠? 1도는 0에 근접하니까 코사인이 제일 크잖아. 탄젠트랑 사인은 거의 0에 근접해 있을 거고. 근데 탄젠트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겠지. 다음. 정리해줄 거 정리해주세요. 683 보자. 문제가 뭐니? 옳은 거. 이건 말로 같이 하면 되겠다. 니께 보기 편해. 자, 가볼까? 683. 답이 몇 번 나옵니까? 이 미친 보기 하나 있네. 5번이 왜 맞아, 5번이? 5번이 왜 맞아, 5번이? 지금 사인에다가 이상한 평행 이동을 했잖아. 그럼 더 이상 원점 대칭은 아니어야지. 이동을 했잖아요, 위로 한 칸. 그럼 만약에 이동을 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하던가. 그지? 왜 그래? 그냥 사인만 생각했니? 자, 답은 잠깐만 보자. 답 좀 보자. 옳은 거. 자, 1번 볼까? 얘들아, 사인 2x의 주기가 얼마야, 규리나? 파이, 그렇지. 원래 주기, 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 2로 나누면 되네, 파이. 1번, 탄젠트 2파이의 주기는 2분의 파이죠. 원래 주기, 탄젠트의 원래 주기 파이를 x의 개수 2로 나누는 거니까, 맞지? 땡.
2번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아까 그렸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 3번. 예각의 범위에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건 무슨 함수야? 코사인이 할 일이지. 맞지? 사인은 증가해야지. 그럼 답은 4번이겠네. F0 얼마예요? 1. F파이 얼마예요? 1. 헤헤이. 그렇지?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생각보다 성질 물어볼 만한 게 없어. 그래서 4번 같은 보기가 들어와. 지나는 점찾기 그냥 대입해보기. 그냥 지나는 점찾기 대입해보기를 먼저 풀 필요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밀어놓을 텐데 이 문제는 하필이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죠? 5번은 틀린 겁니다. 알았죠? 틀린 겁니다. 자, 다음 6, 9, 8 698번 다음 장. 오케이. 자, 얘들아, 보기 들어봐. 698번 문제가 조금 더 약간 페이크 느낌으로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대표 문제다 보니까 조금 쉬운 것 같아. 자, 뭐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려주면은 빈종에도 우리 그릴 수 있죠. 근데 뭐 지금은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을 참고하자. 야, 자, y는 k라는 놈과 만나는 점을 각각 앞에서부터 a, b, c, d 맞지? 근데 k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 안 나와? 0과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습니다. 2분의 루트 2가 어디야? 여기 만나는 요거. 요거보다 반드시 아래에 있는 어떤 k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a, b, c, d라고 하고 있어. 자, 여기서 너네한테 만약에 이게 2분의 1이라고 줬어도 풀이는 지금과 똑같아야 되고 k라고 줬다고 해서 y좌표를 모르는데 x좌표 어떻게 구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돼. 이상한 거 줄 거야. 막 3분의 1 같은 거 4분의 1 같은 거 줄 거야. 사인의 y좌표가 4분의 1이 되는 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중학교 때 못 구했지? 지금도 못 구해.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모든 걸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적분 2까지는 가야 좀 더 많은 걸 구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래봐야 모든 y좌표를 다 구할 수는 없어요. 막 루트 3 플러스 y좌표 사인 x가 루트 3 플러스 1이 나오도록 하는 x 못 찾아. 고3이 돼도. 그래봐야 조금 몇 개 더 늘어나는 수준이거든. 자, 어쨌든 지금은 뭐 말이 근데 미쳤나봐 내가. 루트 3 플러스 1이 2보다 크지 않냐? 사인이 어떻게 2보다 크지? 방금 예시는 잊어주세요. 그렇죠? 루트 3 빼기 1을 할걸. 아무튼 저 K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에 따라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이놈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탄젠트에 넣는다 안 넣는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우리의 힌트. 뭐?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해. 자, 간다. 이게 힌트지. A와 C는 어디서 나왔어? 사인에서 나왔죠. 사인에서 동일한 y좌표가 나오도록 하는 x좌표들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형에 있을 겁니다. 합은 파이야. 마찬가지로 BD도 똑같아. BD는 어디서 나왔어? 코사인. 코사인에서 똑같은 y좌표가 나오도록 하는 x좌표 B와 D는 정 가운데 있는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형에 있단 말이야. 합은 2파이야. 그러면 결국 이놈의 답은 얼마? 이놈은 아니고 내가 쓴 거의 답은 얼마? 3파이가 답인 거지. 근데 그걸 탄젠트에 넣으란다? 탄젠트 파이랑 똑같지. 0이죠, 0. 알았죠? 그 탄젠트에 도대체 왜 넣은 걸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맞지? 탄젠트에 넣어놓고 물어보지. 그지? 왜 넣은 거야 도대체? 그냥 ABCD 합만 구해놔. 답은 3파입니다. 알았죠?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자, 혹시나 얘가 너희들한테 구할 수 있는 녀석으로 주더라도 A값, B값, C값, D값 찾지
그냥 대칭성을 살리는 게 더 좋은 풀이다. 알았지? 그거는 참고해두고. 자, 마지막 704번 가보도록 합시다. 704번 문제가 뭐였지? 내가 설명이 필요해 라고 했던 건데 704번이 뭐니? 아, 절대값. 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놈들은 너네한테 상식으로 물어보는 거다. 알았지?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야. 자,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는 뭐가 바뀌는지를 기억을 해봐. 결론, 주기가 원래 주기를 절반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 그럼 만약에 사인의 2x를 절대값 씌우면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왜요? 사인의 주기 2분의 파이, 2파이. 근데 앞에 붙었네, 절반으로 만들었어, 파이. 근데 절대값 붙었네, 또 절반으로 만들었어, 2분의 파이. 이런 거. 자, 왜요? 그러고 뻔하지. 원래 사인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반복된다 하고 있는데, 접어 올렸잖아. 벌럭벌럭벌럭벌럭 주기는 파이. 알았죠? 자, 그럼 하나 더. y는 절대값 탄젠트 2x의 주기는 얼마일까요? 2분의 파이. 자, 다시. 탄젠트 x의 절대값은 주기 얼마일까요? 파이입니다. 절대값이 사인, 코사인한테는 주기를 절반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탄젠트는 역할을 못해. 왜? 잘 봐. 원래 탄젠트를 생각해봐. 이게 반복됩니다지. 근데 접어 올려도 있잖아. 얘랑 얘는 달라. 그래서 여기서 또 이게 반복되니까 주기는 파이 그대로입니다. 자, 절대값을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에 전체에다 절대값 씌웠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누구? 사인, 코사인만. 알았음? 탄젠트는 영향이 없다. 탄젠트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 오직 x의 개수만. 알았나요? 알았나요? 무시당했어.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너네 이런 질문도 나올 거야. 참고. y는 탄젠트. 자,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 나는 그 중에서 점근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 너희들 오늘 참고지 문제 풀겠지? 거기에 사인 코사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탄젠트도 함께 물어보겠지. 704번은 넘어간다. 답은 너희들이 다시 마무리 짓고 숙제 풀이할 때 같이 풀이하시고요. 나는 거기 참고지 나온 것 중에 탄젠트에 대한 설명 하나만 더 할게. 점근선 구해보세요. 그 점근선은 내가 아까 공식처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지?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우면 안 돼. 못 외워. 나도 못 외워. 오케이? 오케이? 자, 탄젠트의 점근선은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뭐냐? 기본적인 함수에서 출발해봐. 탄젠트의 원래 주기래. 점근선 뭐야? 아까 y는 2분의 파이. 그 점선을 표현했고 그 점근선이잖아. 점점 다가가기만 하잖아. 그치? 2분의 파이, 파이는 점이고 또 이렇게 되면서 2분의 3파이? 맞죠? 뭐야? 점근선이 x는 뭐예요? 2분의? 왜 이래 이것들? 홀수 파이죠? 다시 뭐라고? 얘가 2분의 홀수 파이. 그럼 얘의 점근선은? 얘가 2분의 홀수 파이면 돼. 그래서 1번 2x-1이라는 저 탄젠트 속에 있는 놈을 통째로 2분의 2n-1의 파이라고도 써보고 2번 2x-1이라는 탄젠트 안에 있는 저 각
전체를 2분의 2n 플러스 1파이로도 한번 써봐. 오케이? 뭐 어떤 문제는 마이너스 1로 어떤 문제는 플러스 1로 설명할 거야. 결국 우리는 그래서 한글로 홀수 파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이것만 해서 안 나온다고 틀렸다 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더 해보라고. 오케이? 웬만하면 어느 한 문제집을 한 길로 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가는 교재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들은 둘 중 뭘 낼지 몰라. 알았죠? 그래서 정리해보자. 아, 저 근데 1을 했었으면 안 되는데. 아이씨, 지저분해졌다. 어쩔 수 없다. 뭐야? 돼?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아, 이게 지금 이런 데 파이를 뺐었어야 되는데 좀 지저분해져서 그래. 알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아, 맞지. 둘 중에 하나 답일 거라고. 알았죠? 똑같아. 이거로 표현하나 이거로 표현하나 자연수에 뭐 1 넣나 0 넣나 차이지. 결국 정근선에 1, 2, 3, 4 넣은 거 다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의 답이거나 요게 답일 수 있어서 우리는 이거다로 외우지 말고 이걸로 외워둡시다. 알았죠?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 끝. 됐죠? 숙제는 방금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지금 내가 준 클리닉 풀어보세요.